자, 수능 감잡기 11강 시작할게. 자, 테시우스는 위대한 영웅이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예시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 그가 돌아왔을 때 집으로 전쟁 후에 부사절이겠지. 그 배, 어떤 배? 자, 과거 완료. 그와 그의 사람들, 그의 부하들을 날랐던 그 배는 자, so that 구문이지 매우 뭐뭐해서 뭐뭐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so 뒤에 나오는 that을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그 배는 매우 귀중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보존했다. 그것을 수년 동안. 그치? 일단 이거 전체가 대절이고 컴마 ing 나왔으니까 뭐뭐 하면서 대체하면서 그 배의 오래되고 썩은 널빤지를 자 그래서 분사구문인 동시에 replace A with B야 A를 B로 대체하다 ing니까 대체하면서 이 배의 오래되고 썩은 널판지를 새로운 나무 조각으로 보존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스토리 당연히 스토리 자체가 주제가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스토리를 스토리대로 받아들이고 이 스토리 끝에 있는 주제에만 집중하면 돼. 자, 그 다음 The question 이게 포인트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플루타르치가 필라소퍼들에게 철학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은 뭐냐?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은 뭐냐는 이것이다. 뭐냐? 이 질문 내용이 이거겠지. 이 수선된 교체된 배 사실은 배 통째로 교체되는 게 아니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썩은 널판지 나무 조각들이 새 나무 조각도로 교체됐단 말이야. 그래서 배가 교체된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따지면 수선된이 수선된. 리페어도 원래 수선된 맞아. 수선된 리플레이스가 아니었어. 잘못 봤어. 미안. 이 고쳐진 배, 수선된 배가 여전히 같은 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플루타르치라는 사람이 물은 거야. 어떤 배와 같은 배? 테시우스가 항해했던 그 배와 같은 배입니까? 라는 별거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 니네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여기저기를 뜯어 고쳤어. 그러면 그 배는 여전히 같은 배인가? 거북선 마찬가지야. 거북선이 있는데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이 쓰던 거북선이랑 수선한 거북선이랑 같은 거북선입니까? 이 질문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주제야. 왜냐하면 끝까지 대답은 안 나와. 알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있는데 막 정답은 이거다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질문 자체를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좀 이따가 형광펜 할 거야. 늘 강조하지만 빨간색으로 문법, 파란색으로 직독직해. 그리고 형광펜으로 주제 키워드. 자, 꼭 해야 돼. Removing one plank and replacing it. 주어네, 그지? 여기까지가 다 주어였어. 병렬 구조, 제거하는 것, 그리고 교체하는 것. 한 조각을 떼서 새 조각으로 교체하는 것. 나무배니까 나무 한 조각, 널빤지 한 조각을 새 널빤지로 교체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지도 모른다. But 의문문이야. Can that still be true? 이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여전히 사실일까? 라는 질문을 또 던지는 거야. once가 원래 그 부사로는 한 번인데 접속사로는 일단 뭐뭐 하면이야. 일단이 좀 안 어울릴 수 있어. 지금도 일단이 좀 안 어울려. 그래서
만약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if랑 똑같지 뭐. 만약 모든 널판지들이 교체된다면, 그러니까 한두 개 바뀐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한두 개 바뀌면 여전히 그 배는 그 배지. 자, 그렇다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 만약에 모든 그 널판지들이 다 새 널판지로 바뀌었다면, 그래도 똑같은 배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니네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고 보니 그렇지, 그지? 만약에 막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씩 바꾸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부품 1000개를 1000일 만에 다 바꿨어. 그러면 그 배는 이순신 장군님의 배일까 아닐까? 뭐 이 질문인 거야.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은 없어. 이 질문 자체에 집중하면 돼. 아, 참고로 완료 수동태지, 그지? 이런 상태가 되면 여전히 사실일까? 차이가 없다는 게 여전히 사실일까? 즉, 같은 배라는 거 여전히 사실일까? 됐지? 몇몇 철학자들은 argue가 원래 논쟁하다인데 뒤에 대시 있으면 주장하다야. 뭐라고 주장했냐? 그 배는 뭐다? 부분의 합임에 틀림없다도 되고 합이어야 한다고 되는데 여기는 이어야 한다 되겠다. 배는 부분의 합이어야 한다. 배는 부분의 합이어야 한다는 뭐냐면 만약에 부분들이 새로운 거면 배도 새로운 배다 이 소리야. 즉 여전히 사실일까에 대한 대답은 만약에 이걸 근거로 삼는다면 대답은 answer는 no가 되는 거지. 아, 만약에 부분들이 다 바뀌면 같은 배 아니다. 새 배다. 새로운 배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정답이냐? 그렇지 않아. 몇몇 철학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부품들이 다 바뀌면 그 배는 새로운 배이다. 같은 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이 나오면 틀려. 주제 니네 되게 까다롭게 나오니까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주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의견이 나오거든.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대답 no 같은 배 아니야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as the ship got pushed around during its journey and lost a small piece. 만약 이거는 이거 대괄호로 따로 하자. 같이 끊으면 좀 이상하니까. 여기서 as는 접속사고 여기서는 때가 좋겠다. 때 뭐뭐 할 때 그 배가 got pushed around 수동이야. 밀쳐진다면 바다에 부딪혀서 이리저리 밀쳐진다면 그 여행 동안 병렬이네. 그리고 몇 조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would already have stopped. 요거 가정법 과거지. 가정법 과거 완료. It would already have stopped being the ship of Theseus. 데시우스의 배가 되는 것을 이미 멈춘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미 이 배는 항해하는 도중에도 데시우스가 타고 있던 그 도중에 즉 타고 있으면서 한두 개를 수리하던 그 시기에도 이 배는 데시우스의 배가 이미 되는 것을 멈추었을 것이다. 즉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답으로 볼 때는 이 마지막 대답으로 볼 때는 여러 부품들이 바뀌어도 여전히 데시우스의 배가 맞다라는 걸로 끝내고 있기는 해. 근데 명확하게 뭐 이것도 이제 만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답은 뭐뭐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 근데 그거는 알아야 돼. 이제 이 글을 가지고 그냥 주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가지고 주제로 딱 정하면 돼. 어떤 물건은 부분의 합이 맞는가, 그른가. 그러니까 물음표야, 물음표.
주제는 그냥 물음표야. 이 사람들은 부분의 합이 전체다 라는 거에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배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마지막 말은 만약 부분들이 합친 게 그 배여야 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즉 세배라면 이미 떼시우스가 타고 있을 때부터 그 배는 떼시우스의 배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과 이 주장은 상반되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두 주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주제로 삼는 거는 좀 불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주제문을 써야겠다 그러면 의문문이요, 의문문. 배는 부분의 합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인가? O일까? X일까? 이렇게 넘어가야 돼. 두 주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말 다시 한번 해볼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그 배는 부분의 합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즉 부품들이 세 부품이면 그 배도 세 배이다. 즉 떼시우스의 배가 아니다 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 배가 바다에서 떠돌아다닐 때 그 배는 이미 떼시우스의 배가 아니었을 것이다. 돌려서 말하면 가정법이잖아. 가정법이니까 돌려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가정법을 근거로 볼 때는 떼시우스가 타고 있었는데 떼시우스의 배가 아닐 리가 있겠는가 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야. 가정법이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답을 내리지 못했어. 이거에 대한 질문 과연 무엇일까? 대답은 이제 독자에게 넘기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이름들이 어려워. 핀케나우얼 그리고 라임은 investigate 조사했다. 기억을 예상치 못한 죽음에 대한 기억. 벨기에의 왕 바우두인의 죽음. 93년에 있었던. 그리고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in a large sample of Belgian citizens. 벨기에 사람들을 큰 표본, 뭐 한 만 명, 뭐 100만 명을 조사했다.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많이 조사했다. 한두 명 조사한 게 아니라 수백만 명 조사해봤다. 그래서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글이야. 이거 출제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복잡해. 키워드도 복잡하고 논리도 되게 복잡해. 좀 전 거는 쉬웠잖아. 그냥 그 질문에 대한 question 이게 끝이었는데 얘는 키워드도 많고 논리도 복잡해.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온 내용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기억. 왕이 죽었으니까 되게 놀랐겠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에 대한 기억을 조사를 해봤겠지.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약간 충격적인 뭐 예를 들어 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자, 항상 드러내는 내용이 중요해. 그래서 이걸 조사해봤더니 이 데이터는 드러냈다. 왕의 죽음에 대한 뉴스가 널리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고. 참고로 이 색깔은 주제 아니야. 지금 아까 초록색이 주제고 이 핑크색은 그냥 여러 가지 키워드를 체크를 해두는 거야. 이게 조합되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지금 계속 뭐라 그럴까? 인과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 사람들의 기억을 조사했더니 이 기억이 다들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더라. 다들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 왕이 죽었으니까. 자,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By talking about the event.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기억나지? 뭐뭐 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점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socially shared랑 talking about the event가 똑같은 거야. social narrative와 collective memory를 만들었대. 뭐에 대한? of는 뭐뭐에 대한이 좋아 지금은. 가로는 왜 했지? 뭐에 대한
이야기와 기억이냐? 이 감정적인 이벤트, 슬픈이라고 기억해도 되겠지. 슬픈 이벤트에 대한 사회적 담화와 집단적인 기억을 만들었다. 사회적 담화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다들 아는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 같이 공유하는 기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어. 얘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인과관계야. 다들 떠들고 다니니까, 다들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이 죽음에 대한 소식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적 담화가 되고 집단적인 기억이 되겠지. 모두의 머릿속에 그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쌤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 할 때 들을 때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다 기억나거든. 그리고 그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기억이 나. 약간 슬픈 마음을 담아서 뭐 검정색 넥타이를 했던 것 같아. 지금 그 얘기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다가 모두의 기억 속에 있게 되었다. 됐지? 그 다음 동시에 그들은 consolidate 했단데 지금 consolidate를 여기서는 뭐 공고히 했다.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들 자신의 기억을. 뭐에 대한? 개인적인 환경. 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야. 쌤이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는 거지. 신기하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날 있었던 어떤 그 분위기나 환경이나 내 개인적인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강화된 거야. 기억을 강화했다. 공고히 했다. 뭐 이런 단어야. 어떤 환경? 이벤트가 발생했던 그 환경. 예를 들어 쌤 같은 경우는 밥 먹다가 들었으니까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그 환경에 대한 기억을 곤고히 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를 바로 플래시버브 메모리라고 알려진 그런 효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돼. 섬광기억이라는 전문 용어인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상태, 분위기, 뭐 장소, 입고 있던 옷, 먹고 있던 음식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게 잘 난다는 거. 그러고 보니 좀 그런 것 같아. 쌤도 그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날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나거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래서 당연히 키워드가 이거지. 섬광 기억. 그래서 섬광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봐도 되겠지. 섬광 기억이 만들어지는 조건. 뭐지? 공유. 나 혼자 알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은 섬광 기억이 아니야. 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건 섬광 기억으로 안 남아. 어떻게 남다고? 공유되어야지 남는 거지.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다 같이 공유된 기억이 있어야지만이 섬광 기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위에 거는 섬광 기억이 만들어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밑에 거 보자. 자, 이거 구문 자체가 중요해. 이거 많이 나오지.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주어가 동사 할수록 더 주어가 동사하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더 많이 이 사건이 공유될수록 더 많이 그 사건은 고정된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뭔 말이겠어? 사람의 마음속에 고정된다는 게 바로 이건 거야. 기억 속에 공고해진다. 새로운 내용 아니야. 다르게 표현한 거야 그냥. 그래서 뭐 딱히 형광펜칠 할 건 없고 사회적 공유는 이런 방식으로 도와준다. 뭐 하는 걸? counteract, 반작용하는 것을. help 뒤에는
원형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주고, 그러니까 to 생략될 수 있어. 반작용하도록 도와준다. 뭐를? 몇몇의 자연적 성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이 성향이 뭐냐? 있는 성향이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소수령 나올 수 있겠지. Natural tendency people may have는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 충격적인 사건, 슬픈 사건을 잊고자 하는 성향인 거지. 자, 요 아랫부분은 조금 달라, 위에 부분이랑. 이 섬광 효과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난 아랫부분,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은 그냥 섬광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요 아랫부분, 요 네 문장 정도 되나? 요 네 문장은 섬광 효과가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 볼 수 있어. 이유. 위에서는 조건이었지, 조건. 섬광 효과가 발생하려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요거였고, 요 아래 거는 섬광 효과가 발생하는 어떤 과정, 이유,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설명을 하나씩 하는 거야. 원래 자연적으로는 사람들이 should be dreamed, 약이 된다. 뭐 하도록? 바람직하지 않은 슬픈 사건들은 있도록 약이 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인 거야. 그렇지? 막 일부러 막 잊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따라서 몇몇 사람들,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나쁜 소식을 듣는 몇몇 사람들은 종종 deny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겠지?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처음에는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however 같은 거 들어가면 괜찮지.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는 기여한다. 리얼리즘. 뭐 리얼리즘을 여기서는 현실 자각 정도로 의역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인과관계인데 연결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 사실 개인적으로는 however 정도를 넣으면 딱 좋아. 자, 다시 얘기할게. 원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잊혀지기 마련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을 있는 쪽으로 몰아져야 한다. 몰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슬픈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쁜 소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현실 자각하고 도와준다라는 거야. 그럼 어때? 현실 자각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는 기억을 하게 못하게 잘하게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플래시 벌브 메모리가 바로 이 리얼리즘에 해당되는 거야. 기억을 나게 하는 거지. 까먹지 않게 하는 거야. 원래는 까먹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 자각을 도와주고, 그럼 이 현실 자각이 바로 이 플래시 벌브 메모리가 되는 거지. 안 까먹는, 오히려 더 선명한 기억이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 이게 되게 중요해서 여러 번 하는 거야. 자, 위에서는 현실 자각의 플래시 벌브 메모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그건 바로 사회적 공유이다. 즉, 사회적 공유를 하면 플래시 벌브 메모리가 발생한다. 섬광 기억이 일어난다. 섬광 기억이란 아주 선명한 그때 당시의 개인적인 거를 기억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억인데, 이 섬광 기억이 왜 특이하냐? 요 부분에 보면 원래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을 잊으려고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공유하다 보면 현실 자각이 일어나가지고 기억을 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인과관계로 봐도 되고, 조건이라고 봐도 되고. 됐지?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 좀 전 거가 제일 어려웠고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해. 자, 1번 비록 잠재력 비록 해가지고 절 끝까지 대괄을 일단 하고 시작하자. 무슨 잠재력? 진정으로 글로벌한 에듀케이션을 습득할 잠재력. 요거 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학. 글로벌한 에듀케이션. 유학할 가능성이 has never been greater. 더 큰 적이 없었다. 의역하면 가장 크다. 이 소리겠지, 그지? 지금 상황, 정말 비행기가 막 온데 돌아다니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하버드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유학할 가능성이 그 어느 더 큰 적이 없었지만, 즉, 가장 큰 때이지만, 그치? 근데 항상 얼도 뒤에 오는 내용이 중요해.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게 글로벌 에듀케이션이겠지? 성취하는 것은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more than, 뭐뭐 이상의 것을. 그래서 being there. 요즘 시대에 있는 것이겠지? 요즘 시대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요 이상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전체 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무슨 말이냐?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어치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거 이제 찾으면 끝이야. 주제, 키워드. 논리가 아주 단순해. 그래서 이거는. 자,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씩 바로 답을 던져주지 않고 또 하나씩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거든. 그래서 좀 전에 것도 순서로 내기 좋고 얘도 좀 전에 거는 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로 내기 좋아. 얘는 주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서로 나올 확률이 더 커지는 거야.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런 환경에서 유학하기 좋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거 이제 찾으면 돼. 많은 것은 의존한다. 혹은 어디에 달려있다. 자, 즉 어디에 달려있다 뒤에 나오는 게 원인인 거야. 원인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주요 요소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주요 요소가 뭐냐? 이 몰den에 해당되는 게 이거야. 자, 몰den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우리의 현장 경험. 여기서 말하는 현장이라는 거는 해외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우리의 해외 경험이 구성되어져야 하는 것에 달려있다.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즉, 구성되어져 있어야지 이 유학 경험이 실제로 의미가 있다. 도움이 된다. 이 소리야. 현장 경험. 근데 방식도 중요하겠지. 일단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고, 즉 해외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당연하지. 근데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나? 조건인 거야. 조건. 어떤 방식? 복수라서 복수동사. 증진시키는 방식. 의미 있는 지적, 문화적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이 학습이, 경험이 구조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 있는 지적, 상호 문화적 학습, 이것도 키워드이긴 한데 너무 추상적인 단어야. 그래서 뒷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없어. 계속 똑같은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지. 자, 이게 뭔 말인가?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 설명에 대한 직접적인 뭐 구체적인 내용 그거 아니야. 전제야, 전제. 자, pressure to satisfy student demand. 유학생이겠지? 유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압박. 뭐 누가 압박을 받겠니? 뭐 대학들이 압박을 받겠지. 해외에 있는 대학들이 압박을 받을 거야. 이 압박은 쉽게 이어질 수 있다.
쉽게 유발할 수 있다. 뭐를? 급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급하게. 엉성하다는 소리지. 그래서 프로그램이 엉성하다는 거야. 원래는 요래야 되는데 엉성하다는 거야. 그치? 뭐가 없는? 집중이 없는. 그리고 분명한 정의가 없는. 엉성하다는 거지. 원래는 요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안 좋은 경우,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런 엉성한 경우에 어떠한 준비 훈련, 뭔 준비겠니? 유학 준비겠지. 어떠한 유학 준비 훈련. 근데 그 유학 준비 훈련이 원래는 도울 수 있는 거야. 우리를 뭐 하도록? 상호작용하도록 효과적으로. In our overseas setting. 해외 환경. 그래서 원래는 preparatory training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게 될 수 있어. 요런 방식이 될 수 있겠지. 요런 방식. 요거. 이런, 뭐라 그럴까.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지적, 문화 상호적 학습을 증진시킬 만한 방식이 바로 preparatory training 같은 거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엉성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경우에는 이런 좋은 이 트레이닝이 tend to drop off,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지만 미리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국 유학을 가. 그럼 미국 가기 전에 미리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하버드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버드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하버드 대학은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 이런 훈련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압박 때문에 막 빨리빨리 뭔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핍 부족은 당연히 꽤 예측 가능한 결과. 나쁜 결과겠지, 그지? 나쁜 결과. 그 나쁜 결과가 이거야. 뭐 없이, 필요한 이해 없이, 그리고 필요한 기술 없이. 무슨 기술? To learn with and from those in our field setting. those 다음에 전치사고 뭐뭐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필드 세팅, 필드가 아까 얘기했지? 해외 분위기에 대한 외국 대학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함께 학습하는 그런 기술과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요게 바로 요게 이제 요건 거야. 요거 이런 것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축적할 거다. 새로운 경험을 쌓긴 하겠지. 하버드 가가지고. 근데 뭐 없이 우리의 편안한 구역 밖에 발을 내딛는 것 없이. 돌려서 말하면 컴포트 존에 갇힌 상태로. 즉 다시 얘기할게. 아예 못 배우는 건 아니야. 일단 하버드 갔으니까 하버드의 지식은 배우겠지. 근데 한국 문화 속에 갇힌 상태에서 뭐 하버드에서 지식을 배워봤자 그게 100% 하버드적인 지식이 될 확률은 적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면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위해서는 단순히 글로벌한 상태에 있는 것, 즉 하버드 대학에 가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meaningful intellectual intercultural learning이다. 러닝을 증진시키는 그 방식으로 구조화된 필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이 바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preparatory training. 그리고
요거는 안 했구나. Requisite understanding and skill to learn with and from those in our field setting. 이렇게 되는 거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 어떤 하버드 대학에 있는 어떤 지식 외에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됐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on the subject of the economy of words. 단어의 절약, 단어의 경제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해석이 절약이라고 돼 있더라고. 단어의 절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비유의 사용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일단은 단어의 절약이라는 게 소재로 등장을 했고, 이 단어의 절약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시겠지. 그 함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단어의 절약이 쓰이는 그 상황이 바로 시를 얘기하는 거고, 시에서는 적은 게 더 많은 것이다가 적용이 된다. 주제는 간단해. 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의 절약. 단어를 함축적으로 쓰면 쓸수록 시는 더 좋은 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미리 하이라이트 형광펜하고 시작할게. 자, 요거 구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요 as. 자, 이거는 뭐 나는 여기다 쓰지만 니네는 해석 써야 되니까 딴 데 써야 될 수도 있어. 자, as가 접속사일 때 뜻이 굉장히 많아. 근데 지금처럼 형용사가 오고 as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오잖아. 그럼 이때 as는 뭐일지라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야. 원래 접속사가 맨 앞에 와야 되잖아, 그지? 여기는 그렇지 않지. 유일한 경우야. 자, 이상하지만 뭐가 이상하지만 이런 비유가 처음에는 이상한 것 같지만, 됐지? 가정해봐라. 뭘가 생각돼 있어. Suppose that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한 조각에 1000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봐라. 어떤 1000조각? Soaked with water. 물에 젖은. 그리고 문장 병렬이네. 그래서 이 대괄호 안에 문장이 2개 있는 거야. 됐지? 그리고 또 가정해봐라. 네가 그것을 뭐뭐하게 하다. 이 1000조가리를 건조하게 해야 한다고. 사역으로 쓰였어. As you can and as soon as you can. You can 뭐 이거 통째로 그냥 병렬하자. 여기 따로 따라야 되나? As you can. 그 다음에 as soon. 최대한 건조하게, 최대한 빨리. For one reason or another.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손조가리가 있고 손조가리 빨리 네가 짜야 돼. 그치? 자, 또 아까 나왔던 거야.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설명을 안 할게. 아까 했으니까 더 비교급이야. 자, 간다. 더 세게 네가 비틀고 짤수록 이 1000조가리를 더 많은 물을, 요거는 통째로 봐야 돼. 더 많은 물을 너는 뽑아낼 수 있다. 그 1000으로부터. 그리고 또 더 비교급이네. 더 건조해질 것이다. 그것은 close. Sure of ripping the fabric. 뭐뭐 하지 않다면인데 서술형으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뭐뭐 하지 않다면이 unless잖아. 생략된 주 unless you rip the fabric. 이 1000조가리를 네가 찢지만 않는다면 더 빡세게 쥐어 짤수록 물이 더 많이 나오고 그 1000조가리는 더 건조해질 것이다. 더 마를 것이다. 뭐 이 비유는 되게 쉽잖아. 근데 이건 단지 비유일 뿐이고
자, 하고 싶은 말은 또 이거야. 이런 방식으로 C는 마치 이것과 같다. 어떤 면에서 in a way 미안해. 어떤 면에서 C는 이것과 같다. 또 나오지 더 비교급. 더 많이 네가 짤수록 단어를 어절 뭐 A, B, C, D를 그리고 단어를 형용사를 동사를 명사를 기타 등등을 더 많이 쥐어 짤수록 이거 먼저 할게. 더 좋게 될 것이다. 그 C는 함축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뭐 하는 동안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intended meaning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여전히 integrity 뭐라고 할까? 원래 있었던 그 상태 뭐라고 할까? 온전함 원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반면보다 하면서가 낫겠네. 의도된 의미의 온전함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옷값만 상하지만 않는다면 더 많이 쥐어짤수록 C는 더 좋아질 것이다. 얘도 이제 또 굳이 고치자면 while 여기는 poetry겠지? U가 아니구나. while the poetry still preserves 고칠 수 있겠지. 따라서 시에서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이거 자동사라서 해석은 수동이지만 능동으로 써야 돼. 그래서 주제는 간단하지. 비유였어. 비유. 자, 3번. 몇몇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쁜 태도를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지. 반사회적인 사람들. 뭐 그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게 중요하지 그지. 소시오패스 많지 않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적이다. 그것은 상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꽤 빠르게 소환될 수 있다. 불러들여질 수 있다. isn't bad attitude 얘기해요. 이 나쁜 태도는 화를 내고 막 지랄하고 이런 나쁜 태도는 상황적이고 소환될 수 있다. 그때그때 다르고 불려질 수 있다. 등장할 수 있다. 나쁜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언제? 우리가 수동이야. 두어질 때. 어디에? 그런 거를 유발할 만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이 아래에 있는 내용의 거의 전부야. 그래서 얘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 예시 자체가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운전할 때 나오는 나쁜 태도. 요게 일단 큰 틀에서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보자 진짜 그런지 아닌지. It seems to bring out the worst in us. 그것은 차를 운전하는 것은 꺼내는 것 같다. 우리 안에 있는 최악의 것을. 최악의 것. 나쁜 태도. 우리가 behind the wheel driving이야. When we are driving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는 매우 방어적이고 territorial. 뭐 territory 그러면 원래 무슨 땅, 영역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영역 보전적인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써야겠네.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병렬이지. 뭐 할 거다? 행동할 거다. 비교급 강조 훨씬. 뭐 언제든지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이거 은근히 많이들 까먹고 있어. 잘 기억해야 돼.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게 까먹을만 하면 한 번씩 수능에도 나와 심지어. 그러니까 내신에는 진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much,
even, still, fall a lot 다 외워야 돼. 그래서 행동할 것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뭐보다 우리가 면대면으로 할 때보다 면대면이었을 때가 낫겠네. 면대면이었을 때 행동하는 것보다 면대면이었으면 약간 가정법인 느낌이 있어. 그래서 면대면이었으면 행동했을 법했던 것보다 그래서 would야. 그래서 이런 걸 바로 road rage라고 하지. 이건 뭐라고 하더라? road rage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운전 막 험하게 하는 보복운전 맞아. 보복운전.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복운전이라고 하지. 보복운전은 all too common response 가장 일반적인 너무 일반적인 반응이다. 사소한 이벤트에 대한 예를 들어 새치기를 당하거나 당하는 것과 같은 수동이지 그지? 운전 중에. 그 다음에 it turns out 때 또 아주 중요한 수거지.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가주어야. 뭐인 것으로 드러나냐? 대부분의 우리가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봐봐. 여기서는 이제 운전할 때이고, 여기서는 이제 주차할 때야. 근데 어쨌든 간에 운전하는 동안이긴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말하지만, 운전할 때 나타나는 나쁜 태도들. 요렇게 파악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막 보복, 끼어들게 할 때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을 떠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이 대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만약 우리가 본다면 누군가가 우리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이 주차 공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이마트에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있어. 그럼 보통 뭐 그냥 상식적으로는 빨리 나가줄 것 같지. 근데 안 그렇다는 거야, 사람들이. 차만 타면 사람들이 나빠져. 신기하지? 그 얘기 하는 거야. 누군가가 내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를 보면 오히려 더 미적거리는 거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사람들이 나빠. 만약 다른 드라이버 더가 있지 그지? 나 말고 그 스팟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이기 때문에 더를 쓰는 거야. 나 말고 나머지 한 사람을 뜻할 때 디아들 쓴단 말이야. 빵빵거리거나 불로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막 하이빔이라고 하는데 그 짓을 하면 더 열받겠지? 그럼 우리는 더 뻗대고 안 나가는 거지. Take even longer.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다 예시지. 주제는 간단해.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예시이다. 수동적인 공격성. 이건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격성인데 안 나가고 뻗대고 있는 거 요건 이제 수동적인 공격성인 거야. 뭐 중요한 단어 아니라서 빈칸으로 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자, 왜 이러느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 단어는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익명성 그리고 고립성 단절 고립 익명과 단절 어떤 come with being in the movable box 여기 movable box가 차겠지? 차에 있다라는 것과 함께 오는 이런 익명성과 단절성 댓글이랑 비슷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바로 허락해준다 우리가 이런 나쁜 짓을 하도록 어떤 나쁜 짓? 또 가정법이야 우리가 면대면이었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짓 됐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나빠진다 왜냐하면 운전을 할 때는 익명성과 단절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이제 마지막이야. 아까 전에 그 앞부분 빼고는 쉽지 그지? 얘도 주제는 아주 쉬워. 시장 논리란 무엇인가? 이게 다야. 시장 논리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예시들이 쭉 나오니까 그 자질구레한 예시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또 아까 그 핑크색으로 할 거야. 자, 시작할게.
그 회사들은 어떤 시장 논리를 가지고 있냐? 결정한다. decide 다음에 to. 아주 흔하지, 그지? 팔기로 결정한다. 뭘 팔기로 결정하냐? 어떤 상품이든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시켜주는 그런 상품을 팔기로 결정한다. 자, 첫 번째 나왔지, 그지? 회사들은 어떤 짓을 하냐?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그리고 문장 끊어지고 그들은 회사들이야. 회사들은 자 이거는 삽입절이니까 괄호할게. 삽입절이 짧어. 만약 그들이 이성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뭘 할 거냐? 추구할 거다.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무슨 수단? realize 현실화하다. 깨닫다는 뜻도 있잖아, 그지? 현실화하다는 뜻이 있어. of realize 현실화하는 수단 이렇게 하자. 뭘 현실화하는 수단? 이익을 그 이익 접속사 아니었어 미안해. 그 접속사를 현실화하는 수단. 가장 효율적인 수단. 방법은 뭐냐? 이게 다 또 병렬이네. 아 구조가 엄청 복잡해. 자 첫째. 그 이익을 현실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그러니까 좀 maximize their profit의 구체적인 방법들이야. 첫째, 재료를 산다. 싸게 재료를 산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 채택한다. 언제? 그 기술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때. 그치? 셋째, 추구한다. 낮은 임금을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 그 다음에 at less cost. 더 낮은 가격에. 이걸 하기 위해서 낮은 임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함으로써 구입함으로써 채택함으로써 어디 갔냐? 추구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마케팅함으로써. 왜 마케팅을 하겠니?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들의 제품에 대한. 자, 그래서 회사들은 뭘 하냐? 당연하지. 이윤을 최대화시킨다. 그리고 그럼 이윤을 어떻게 최대화시키냐? 재료를 싸게 사고 기술을 도입하고 낮은 임금을 추구하고 마케팅을 함으로써. 이거 정리를 잘해야 돼. 자, 그 다음 투자자들이 나와. 투자자들. 시장 논리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리턴을 수익금을 그들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선행사를 물론 둘 다 단수긴 한데 요거를 선행사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용상 어떤 수익금? 더 큰 수익금. 뭐보다? 비교 대상이지. 수익금보다. 그지?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야. 어떤 수익금보다? 대한 장소로 오는 수익금보다. 의역으로 하면 뭐 하면 좋겠냐면 여기서 대한투자처 플레이스를 투자처라고 하죠. 투자처. 대한투자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100을 얻잖아. 여기서 말하는 대한투자처가 B인 거야. 그래서 B에서는 왠지 50을 얻을 것 같아. 그러면 A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100을 얻는 거겠지. 그치? To park their money. 그래서 park가 원래 주차하다인데 여기서는 투자다. 투자. 하다인데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니까 투자하는. 자, 그래서 거꾸로 해석해야 돼. 그들의 돈을 투자하는
대안투자처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 수익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청 복잡하지, 그지? 때문에 투자를 잘하고 싶은 거야. A에 할까 B에 할까 하다가 B 하는 것 대신에 A에 해가지고 더 큰 이익금을 얻고 싶기 때문에 이건 거야. 그래서 성장 from quarter to quarter. 쿼터가 이제 4분기라고 해가지고 3개월이야. 3개월. 그 1년 12개월을 4분의 1로 나눈 거야. 그럼 3개월이지, 그지? 3개월마다 분기마다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베스터들이 리턴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 논리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성장이 필수적인 것도 시장 논리의 하나가 될 수 있고, profit을 maximize 최대화하지 못하는 것, 뭐뭐 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혹은 뭐뭐 하지 못하는 것. 어이구, 이렇게 또 병렬이지.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뭐보다? More than your competitors.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너의 경쟁사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두 가지의 실패인 거야.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는 시작한다. 죽음의 그 나선형이라고 해야 되나? 죽음의 소용돌이를 시작시킨다. 발생하게 한다. That puts your firm out of business. 이렇게 해가지고 if줄 끊으면 좋을 것 같아. out of business, 파산하게 하는, 회사를 파산하는 상태로 두는. 이거 OOC로 봐도 될 것 같아. 만약 회사가 이 트렌드를, 여기서는 유행보다는 뭐라고 할까, 추세, 상황, the trend가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를 뒤집지 못한다면 이 회사를 파산하게 하는 바로 그 죽음의 소용돌이를 시작한다. 실패하는 것은. 그래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죽음의 소용돌이. 다 이게 바로 마켓플레이스의 로직이야. 자, what's your product? 네가 생산하는 것, 혹은 the quality of the product. 그 생산품에, 네가 생산하는 것이 생산품이겠지 뭐. 그리고 그 생산품의 질, 병렬이고, 자, 3인칭인 거 여기다 맞춘 거야.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질 좋은 거 필요 없다. 질 좋아봤자 상관없다. 이거야. 이기만 하다면. 뭐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if랑 똑같지 뭐. 만약 profit과 성장, 이거는 복수지, 그지? 복수동사. 이 수일치로 나오기 좋은 지문이네. meet expectation 할 때 meet은 충족시키다. 이익과 성장이 기대를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네 제품이 뭐든, 네 제품이 질이 좋든 안 좋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질 안 좋아도 괜찮다 이 말이야. 이익만 나면 된다. 됐지? 그래서 이익만 나면 된다는 제일 처음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굳이 또 이익만 나면 된다를 형광펜할 필요는 없고, 뭐 할까? 제품이나 제품의 질이 중요하지 않다. 되게 무서운 말이지 이건, 그지? 실제로 그 회사가 이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무서운 거야. 막 독극물을 써더라도, 싼 재료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중독되더라도 우리는 이익만 내면 돼, 이 소린 거지. 오케이, 거의 1시간이나 됐어. 그 앞부분이 어려운 게 많아서 오래 걸린 거니까
니네도 그 앞부분에 집중 잘해서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실수업할 때 꼭 물어보고.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건 쉬워. 주제는 이거고 이 그 핑크색 형광펜은 구체적인 내용들. 수고했어.